됐다. 가거라. 아이씨. 철마장수 이놈, 이것이면 역적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저 비장님, 철마장수 그놈이 들어가니 지금. 무엇이? 철마장수 네 놈이 역적이었구나. 병을 쌓는 척하다가 나를? 괘씸한 놈. 물러들 가거라. 예? 이 칠보함이 네 것이 분명한 거? 그건 제 딸의 것이오이다. 과연 저 철마장수가 역적이란 말인가? 아니요. 서모랑케의 시체에서 이런 편지가 나왔소이다. 내 저런 놈을 믿고 도감을 시키다니. 분하구나. 역적 이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태수님, 제 어찌 이 나라에 태어난 백성으로서 역적이 되오리까? 태수님, 다시 한번 이 진상을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에끼 반칙한 놈! 네 앞이라고! 여봐라, 이놈이 역적이란 증거가 분명하니 당장에 처형하라. 내 지혜성을 키우니싸 고향 땅을 지키자고 했는데 역적으로 죽다니. 원통하구나. 아지야. 아버지, 이 딸을 혼자 두고 가시면 어찌하나이까. 그토록 고향을 사랑하시고 적을 미워하시던 아버님이 역적이라니. 분하오이다. 내 기어이 아버님을 모해한 원수를 밝혀내고 무지개성을 꼭 쌓겠나이다. 아버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끝없이 전해지는 오보이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의 이야기는 이중영예의 붉은기 동대원구역 문신서학교의 아담한 교정에도 서중히 오려 있습니다. 주체 46, 1957년 6월 28일 오보이 수령님께서 몸소 이 학교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에 조성된 오목한 난국을 기초를 건설하기 위한 장엄한 도쟁으로 온 나라가 끌어번지고 있던 그때 정초부터 순간의 휴식도 없이 침식마저 잊으시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을 진두지휘해 오신 우리 수령님께서 찾으셨던 자그마한 교정. 그날 동평양지구 건설장을 현지도하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도로공사장 우측에 있는 4층 건물이 학교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들렀다 가져갔으며 우리 학교 중앙현관으로 들어섰었습니다. 당시 학교 운영 실태를 하나하나 여야하시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학교에서는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학생들을 교육 개양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원들은 학생들이 심리에 맞는 교수 방법을 찾아내어 발전시켜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습니다. 천리마 조선의 내일을 떠매고 나갈 우리의 후대들, 조국의 미래가 자라는 것이었어 그리도 손뜻 걸음을 옮기셨고 오시어서는 후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인재들로 키워야 한다는 높은 뜻을 남기신 오보이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그날이 숭고한 때도 어려 있어 오늘도 교정에 서면 공사를 하느라고 파헤쳐놓은 험한 도로를 건너 학교 정문으로 들어서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배울 것만 같고 귀 기울이면 전후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부터 건설하기를 잘했다고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서는 후대들을 잘 키워야 한다시던 그 음성 들려오는 것만 같아 한없는 그리움에 가슴 적시는 이곳 교원들과 학생들입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학교에 머무르신 시간은 25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1분 1초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1분 1초 속에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사회주의 새 생활이 마중에 오고 정말 저국의 천만년 미래가 비껴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치었다고 생각하여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설 때마다 흐르는 1분 1초에도 교육자의 책임감을 얹어가고 있습니다. 전후 오보이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후대 교육 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이 학교의 교육자들은 부강조국 건설의 대들보가 될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이 학교에서는 새 교수 방법 탐구에 몰을 받고 있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새 교수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이곳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심리에 맞는 교수 방법을 찾아내고 발전시킬 때 대하여 주신 그날의 수령님의 교실을 다시금 심장에 새기고 새 교수 방법 탐구에서도 응당 용도업적 단위인 우리 학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각오를 굳게 가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참고서들을 탐독하고 교육부문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적극적인 토론도 벌리는 나날에 이들은 마침내 새 교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실천 실기 능력을 위주로 하는 새 교수 방법이었습니다. 새 교수 방법은 지난해 10월 이 학교에서 있은 방식상학에서 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원들의 한결같은 호평을 받았고 지금 다른 학교들에도 널리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1학년 자연관찰 수업의 한 토막을 보기로 합시다. 지금 학생들은 사람의 눈, 손, 코, 혀, 귀가 하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합니다. 코가 냄새 맡는 일만 할까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입을 꼭 다물겠습니다. 예,
두 손가락으로 혀를 꼭 잡고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만. 네, 어떻습니까? 네, 숨이 막힙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또 코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알았나요? 지은 학생. 예, 숨 쉬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새 지식을 교원의 설명으로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동작들을 해가면서 직접 체험해보는 과정에 스스로 터득하고 있습니다. 새 교수 방법 적용에서 이 학교가 중시한 문제 하나는 교평물입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라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 교육. 그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라는 무거운 사명감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편물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더욱이 귀중한 40분 수업이 학생들이 지능을 높여주는 재미난 시간으로 되자면 교편물도 저절로 척 보기만 해도 학생들이 호기심을 자아내고 지식의 세계로 끌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지능 개발에 도움을 주는 교편물 제작을 위해 학교의 교원들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과서의 모든 그림들을 카드로 만들자. 그리고 그림들을 학생들이 직접 붙여도 보고 옮겨보기도 하면서 지능을 높일 수 있게 자석 칠판도 만들자. 결심하고 달라붙어서 이들이 만든 교편물들 가운데는 과목별에 따르는 골그림도 있고 만들기 판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1000점도 넘는다는 교편물들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교육 사업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가려는 교육자들의 지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교편물들을 가지고 마치 재미난 놀이를 하듯이 경쟁적으로 새 지식을 배워가는 학생들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 사랑의 역사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오늘의 시대에 더욱더 발전하는 주체 교육의 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졸세 위인들의 후대 교육 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길에서 학교의 자랑은 해마다 늘어만 갔습니다. 교원들의 자질이 높아서 10월 8일 모범 교수자 대열이 해마다 늘어나고 학교 졸업생들이 평양 제1중학교를 비롯한 소재 교육기관들에도 입학해서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우리식으로 최첨단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치하의 말씀을 받은 인재들도 있다니 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나날의 학교는 이중용예의 붉은기 학교로 구역에서 실력이 제일 높은 학교로 자랑 떨치게 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꼭 최우동생이 되겠습니다. 나이보다 생각이 먼저 자라고 마음들이 커가는 꽃망울들아 활짝 피어라 햇님을 향해 내 나라의 꽃으로 붉게 피어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교육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시는 경의하는 본수님 계시며 숭고한 후대 사랑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계속 꽃피날 것이며 이 영광의 이 교정에서는 서곡의 내일을 떠미고 나갈 유능한 인재들이 수많이 자라날 것입니다.
꿈속에서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행복한 생활과 밝은 앞날을 그대로 담은 학생 소년 군중무용. 경쾌하면서도 씩씩하고 흥취가 나면서도 곤드러진 춤 동작들로 이루어진 이 군중무용은 생기발랄하면서도 민족적 향취가 넘쳐나는 것으로 해서 우리 학생 소년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으며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학생 소년 군중무용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락천적인 생활을 생동한 무용 동작으로 펼쳤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춤가락들로 동심에 맞게 재미나면서도 통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군중무용들을 잘 배워서 우리 당의 따사로운 햇빛 아래 세상에 부름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학생 소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놀이합시다. 먼저 환희롭고 낭만적인 사박자 춤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소년단원들이 가요 장군님과 아이들 음악에 맞추어서 이 춤을 즐겁게 추고 있습니다. 이 춤은 보통 걷기와 머물러 걷기, 두 팔 흔들기의 춤가락으로 이루어진 춤으로서 그야말로 환희적이며 낭만이 넘친 군중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박자 춤의 기본 동작을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이 춤은 남녀 학생이 몸을 지은 상태에서 서로 손을 잡고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추게 됩니다. 이 춤의 기본 동작은 4분의 4박자로서 보통 걷기와 머물러 걷기의 춤가락을 두 소절 단위로 해서 8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두 소절에 속하는 동작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두 소절에 속하는 발 동작입니다. 녀학생의 발 동작입니다. 첫 소절 첫 박의 오른발, 둘째 박의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순서로 원이 도는 방향으로 걷기. 둘째 소절 첫 박의 오른발 옆으로 짚고 둘째 박의 왼발 모아 짚으며 두 무릎을 굽힙니다. 셋째 박의 왼발을 옆으로 짚고 오른발을 모아 짚으며 두 무릎을 굽힙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가리켜서 굴시라고 합니다. 남학생의 발 동작도女학생과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걷기를 할 때 가벼운 굴신을 해주며 두 발 모아짚기를 할 때 굴신을 깊이 해주어야 이 춤의 경쾌한 맛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손을 잡는 동작입니다. 팔 동작에서는 남녀 학생이 서로 손을 잡고 오른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음악의 리듬에 맞게 가벼운 어깨 동작으로 율동을 타면 됩니다. 녀학생의 팔 동작입니다. 얼굴의 방향과 시선을 잘 보십시오. 옆으로 걷기를 할 때에는 원이 도는 방향으로, 두 발 모아짚기를 할 때에는 앞방향으로 얼굴의 방향과 시선을 주면 됩니다. 남학생의 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두 번째 두 소절의 동작입니다. 두 번째 두 소절은 첫 번째 두 소절의 춤 동작을 그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소절과 두 번째 두 소절의 춤 동작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음은 세 번째 두 소절에 속하는 춤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정서의 병사를 보신 것처럼 세 번째 두 소절에서는 남녀 학생이 문의 안방향으로 앞으로 걷기와 두 발 모아집기를 하면서 두 팔 흔들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두 소절의 발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첫 소절의 첫 박에 오른발, 둘째 박에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순서로 앞으로 보통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소절의 첫 박에 오른발을 옆으로 짚고 둘째 박에 왼발 모아짚기, 셋째 박에 왼발 옆으로 짚고 오른발 모아짚기를 합니다. 남학생의 발 동작도 여학생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첫 소절에서의 가벼운 무릎 굴신과 두 번째 소절에서의 깊은 굴신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두 소절의 팔 동작입니다. 전 소절에서 남녀 학생이 잡았던 손을 놓고 앞자리를 거쳐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먼저 여학생의 팔 동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소절에서 팔을 펴서 머리 위로 들어서며 두 번째 소절에서는 두 발 모아짚는 방향으로 두 팔 흔들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팔을 펴서 들어 올릴 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남자의 팔 동작도 여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팔을 들어줄 때 팔을 곧게 펴줘야 하며 두 팔 흔들기를 할 때 부드러운 율동으로 곡선미가 잘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방향과 시선을 잘 보십시오. 그럼 세 번째 두 소절의 팔 동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소절에 속하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네 번째 두 소절에서는 오른발로 시작해서 뒤로 보통 걷기를 한 후 오른쪽으로 두 발 모아짚기, 다시 왼쪽으로 두 발 모아짚기를 합니다. 네 번째 두 소절의 발 동작입니다. 첫 소절에서 오른발, 왼발 순서로 뒤로 보통 걷기, 둘째 소절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짚고 왼발 모아짚기, 다시 왼발 옆으로 짚으면서 오른발 모아짚기를 합니다. 남학생의 발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네 번째 두 소절에 속하는 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팔을 내리울 때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방향과 시선은 세 번째 두 소절에서처럼 아래로 주었다가 약간 뒤로 젖히는 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두 소절과 네 번째 두 소절의 연결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정서의 병사를 찾아가는 길. 지금까지 우리는 사박자 춤의 기본 동작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배운 동작들을 되새기면서 음악에 맞춰 이 춤을 추어보겠습니다.
군중무용은 정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넘친 우리 학생 소년들의 생활을 잘 반영한 환희적이며 낭만적인 무용입니다. 그러면 예술용화 용인은 노래한다에서 나오는 노래 우리는 행복해요 음악에 맞춰서 추는 사박자 춤의 장면을 보시는 것으로서 이 춤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작해낸 그 무슨 나라별 인권 보고서라는 데서 있지도 않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 문제를 악랄하게 걸거든 미국은 며칠 전에는 유엔 인권리사의 제25차 회의라는 데서 또다시 그 무슨 북조선 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을 날조해가지고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인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국의 이러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 이것이 국제법적 원칙에 얼마나 어긋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인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이제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부여되고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이제 자주권에 관한 문제,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권 실현과 보장이 해당 국가의 사회 제도와 경제 발전 수준 그리고 이제 문화 전통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협조를 실현할 때 대하여 규제한 유엔 헌장도 이제 인권 문제가 철저히 국가의 내부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지금 저들이 마치도 세계 인권 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이제 자처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터무니없이 헐뜯어대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애에 대해서는 여러 국제법적 문건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1965년 12월 유엔청의 제20차 회의에서 채택된 국가의 국내 사항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할 때 대한 선언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법 문건들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의 국내 문제들에 그 어떤 구실을 가지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또 주권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들을 반대하거나 국가 주권 반대를 지향하는 모든 위협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른바 인권 옹호라는 간판 밑에 저들의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이제 올려놓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내정의 공공연히 지금 간섭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이 마치나 인권 문제에서 무슨 전 인류적인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는 듯이 자처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주적인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 3월 미 국회의원들인 존 맥케인과 리버맨이 미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민주주의 중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자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서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을 협조해야 하며 그런 까닭으로 이 나라들의 내정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강도적인 논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런 그 강도적인 논리를 가지고 미국이 지금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벌리는 이른바 그 인권 공세. 이 인권 공세는 그 악랄성 그리고 그 집요성에 있어서 전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인권 문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조선의 핵 개발을 저지시킬 수 없다면 인권 문제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느니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조선의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상황을 영구우제로 채택하도록 공고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나발을 부르댄 것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미 국무장관이라는 자는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가장 잔인한 것이고 또 사악한 것이고 악의 국가라고 이제 죄쳐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해야 한다고 이렇게 죄친데 이어 미 국무성의 공식 인물이라는 자가 인권 문제를 놓고 우리 공화국의 최고 주권 기관 선거까지 걸고 드는 이런 험담을 죄쳐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미 국무성 대변인 사키라는 자는 공개 속상이 나타나서 지난 3월 9일에 진행된 우리의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가 그 무슨 민주주의 모델이 못 된다느니 또 100% 찬성 투표에 의심이 간다느니 하면서 이제 선거 결과까지 시비질 해대는 이런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 미 국무성 차관보인 라셀이라는 자는 우리 공화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암울한 지역이라고 떠버리면서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조선 인권 규례안이 채택된 것은 북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묻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제초됐습니다. 이것은 그 무슨 인권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 버리려는 미국의 흉악한 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미국의 이러한 강도적 주장과는 달리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 최대의 경제에서 원만히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정치 방식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인민 대중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권을 원만히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 하나만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17살 이상 되는 모든 국민들 가운데서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 바로 그것을 해서 인민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방법에서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자기 고유한 특성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급 주권기관 선거에서는 선거자 모임에서 선거자들의 토의에 따라 대의원 후보자들이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추천되어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되며 선거자들이 비밀 투표를 통해서 대의원으로 선거됩니다. 이처럼 선거에서 자기들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되는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선거날을 의의 깊은 날로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며 이날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서 춤과 노래로 즐기며 흥성거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보게 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 있고 온 사회가 일심단결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필연적인 귀결이 아닙니까?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당국자들이 우리 최고 주권기관 선거를 이제 걸고 들면서 우리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질 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의 선거 제도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선거제도는 이제 광범한 굴로 대중이 정치적 이제 권리와 의사를 배척하고 지배 계급이利益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를 정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 의사는 일반적이며 평등한 선거권에 의하여 비밀투표 혹은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제도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와 같은 선거의 근본 원칙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헌법이나 또 주헌법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재산 유무 정도, 또 지식 정도, 그리고 이제 거주 연한 등 이제 많은 제한들을 설정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자들에 의한 직접 선거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본다면 선거자들이 구들로 모인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해서 절대다수 굴러있는 대중은 선거에 크게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거에 참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에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투표율만 알 수 있는 그 투표율이 57.5%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의 선거 제도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또 반인민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12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선거 과정을 이제 지켜본 러시아 감시단은 미국의 선거 제도는 이제 보기 드문 것이며 이미 국제 기구도 이 나라에서 진행된 선거를 이제 비법적인 것으로 이제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미국이 감히 그 저런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 마치 인권의 화신이나 되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해야 될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언어 도단이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인권은 이렇게 정치생활뿐 아니라 경제생활 또 문화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 능력과 소질에 맞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강성국가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인민 대중이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그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두 사회만 해도 혁명에서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문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일떠섰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무료 의무 교육제도와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찬탄을 금치 못하고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덜벌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군인들과 공로자들을 전 사회적으로 우대해주고 그들의 생활을 이제 당과 국가가 책임적으로 이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서유럽의 한 정치가는 이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구호가 사회생활이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 있는 조선식 사회주의는 양육강식의 법칙이 이제 지배하는 이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와는 이제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우월한 제도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에 비한 이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려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데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그 이른바 인권 공세의 그 주되는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그 속심은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심은 그 핵 문제와 함께 이른바 인권 문제를 반공화국 압살 정책의 그 2대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인권을 구실로 해서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그 허물어버리고 변경시키려는 이런 그 목적에서부터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옳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인민은 국가 자주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못하는 인권은 한갓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理論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터두겠습니다. 네. 인민 대중을 우선시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의해서 믿음직하게 담보되는 인권, 그리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고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철저히 담보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의 참다운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화국의 인권 실상을 왜곡하고 조들의 구미에 맞게 이제 변경시키겠다고 하는 이제 미국의 망상이야말로 이제 온유열이 개꿈과도 같은 이제 오리 속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의 천만 국민은 더욱더 앙양된 이제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으로 우리의 귀중한 국권을 더욱 튼튼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위대한 당의 불의에 일심단결해서 이제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 도발이 워싱턴의 심장에 시한탄을 박는 자멸적 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저들의 무모한 그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이 절대로 그 용납될 수도 없고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인간 생활에서 조명의 발견과 그 발전의 역사도 이제는 수백 년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등불 형태로 이용한 제1세대 조명시대로부터 오늘까지 4세대, 5세대의 조명시대가 흘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세대 조명시대는 19세기인 1879년에 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제작해냈을 때부터이며 제3세대 조명시대는 지난 세기 1938년에 수은 기체를 놓은 형광등을 발명하고 이어 콤팍트 등을 발명 이용해온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기인 1960년대에 반도체 직접 회로도가 발전하면서 고휘도 소자 레드가 발명되어 오늘에 와서는 제4세대 조명인 레드 등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새 세기에 들어와 가장理想적인 조명등으로 인정되고 있는 레드 등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레드 등은 앞세대 조명들과는 완전히 다른 재질인 반도체 재질의 전기 발광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해서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백열등을 비롯한 다른 조명등에 비해서 빛 세기가 강한 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레드 등이 콤팍트 등보다 전력 소비가 매우 작다는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콤팍트 등은 전격 전압 안정 범위가 150V 내지 250V 사이지만 레드 등은 85V 내지 265V 사이입니다. 결국 레드 등은 낮은 전압에서도 밝은 빛을 내는 것으로 해서 전력 소비가 대단히 작은 전기 절약형 전등으로 됩니다. 그러면 가정과 사무실들에서 콤팍트 등 대신에 이 레드 등을 쓰면 전기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18W짜리 콤팍트 등 5개를 하루 평균 5시간 켠다고 볼 때 하루에 450W의 전력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60만 세대인 경우 27만 kWh나 되는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것으로 됩니다.
결국 매 가정들에서 18와트짜리 컴팍트 등 대신에 5와트짜리 레드 등을 사용하면 전력 소비는 7만 5천 킬로와트시로서 컴팍트 등을 사용할 때보다 19만 5천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절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드 등의 우점은 다른 조명 등에 비해서 그 수명이 대단히 긴 것입니다. 시험해 본 데 의하면 정격 조건에서 컴팍트 등은 그 수명이 수천 시간이지만 레드 등은 2만 시간 이상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 등은 또한 그 빛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장식 등으로도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 등은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적은 전기로 필요한 조명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가정과 일터 그 어디서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 처남이 오는 날입니다. 아직은 결혼 전이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처남이 오후 5시 급행열차로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얘야, 예, 5시 차에 사돈이 온다는데 정거장에 마중 나갈 생각은 않고 뭘 하고 있냐? 아직 시간이 있어요. 무슨 자부가 그리 오래니? 처남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인상 좋게 만나야죠. 얘야, 예, 기다리다 못해 찾아온 게로구나. 그래요? 나가봐라. 4시 반이구나. 어? 어? 내 지갑. 왔구나.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어서. 얘 늦겠다. 어머니도 참, 안 듣긴 왜 늦는다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잘 차려놓기나 하세요. 갔다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30분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 그 시간이면 충분히 역으로 마중 갈 수 있습니다. 버스가 오는만 빨리 갑시다. 네. 진기동무 돌아가자요. 걷는 저 아래인데 언제 돌아가겠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녹지를 밟고 차도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유동무들이 과연 시간이 바빠서 그러겠습니까? 처남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와도 그렇지. 예? 이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이 바쁘다고 걷는길도 아닌 데로 뛰어들다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치 않겠소. 예, 가보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금방 교통질서에 대한 교양을 받았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네? 빨리. 버스가 오는데 이 동무들은 왜 신문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 공장에 나왔구만. 또 무슨 수를 써보자는 것이 아닐까요? 순애동, 앞문으로 타자고. 네? 애기 어머니들이 타는데 어떻게 여길? 자, 빨리. 저걸 보십시오. 우리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또 질서를 위반하고 이번에는 애기 어머니 다니는데 앞문으로 타려고 합니다. 그 통에 진짜 애기 어머니들이 못 탔습니다. 불 좀 얻읍시다. 정말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는지 이제는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동무, 뒤에 가 서시오. 타십시오. 저 이동무가 질서야 지켜야 될 게 아니오. 아니, 누가 탄대요? 타시라요. 다음 차 이용합시다. 확실히 이 동무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버릇이 단단히 붙었습니다. 그런데 발건사는 아직 훈련이 채 안 된 모양입니다. 차장동무, 요거 좀. 예,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했을걸. 아마 보기 흉해서 열어준 모양입니다. 질서를 좀 지키자요. 미안합니다. 바빠서.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처남도 약속된 시간에 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매부될 이동무는 교통질서를 위반하다가 단속되어 그만 늦게야 역전에 도착했습니다. 늦었구나. 처남은 기다리다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처남과의 첫 쌍목은 싱겁게 됐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버스를 타고 역으로 마중올 시간은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못된 버릇 때문에 교양을 좀 받느라고 늦어졌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단속만 당하지 않았으면 늦지 않은 건데. 야, 정말. 빨리 버스에 가서 찾아봅시다. 아니. 오빠! 어머나.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실례합니다. 자, 빨리. 올라가 찾아보. 이제는 아주 능숙한 솜씨를 보입니다. 저 진기동무. 뒷문으로 타겠어. 에? 아, 저것 좀 보십시오. 한 마리의 종단이가 대동강물을 흐리게 한다더니 정말 이 한동무가 버스 지용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밀지 말라, 이거. 야, 이거 정말. 그리고 또 오히려 제 편에서 큰 소리까지 치고 있습니다. 학생들분들 줄 좀 서세요, 예? 서서. 동무, 젊은 사람이 그게 뭐예요? 뒤에가 쓰시오. 동무가 줄에 끼니까 아이들까지 끼고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소. 아,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한심한 동무라구만. 정말 한심한 동무입니다. 공중 질서도 지킬 줄 모르고 도덕도 지킬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돌아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런지 모르겠습니다.